다섯 번째 이야기는 그 우리나라 그 되게 뭐 속담 사자성어 작지만 매운 고추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딱 유학을 처음 갔었을 때 한국 교육 시스템하고 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방과 후에 스포츠 활동을 꼭 시켜요. 근데 한 3시 반 정도에 학교가 끝나고 4시부터 6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스포츠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배구를 하고 이제 겨울 학기는 추우니까 농구를 실내에서 하고요. 봄에는 이제 좀 날씨가 풀렸으니까 잔디밭에 나가서 축구를 시켜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대표팀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대표팀은 이제 오디션을 보고 선발을 된 친구들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대표팀에 안 들어간 친구들은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스포츠 활동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저랑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기가 생기는 거죠. 되게 나랑 또래 친구들이 다 스포츠를 하네? 근데 우린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그 교육 시스템을 겪으면서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되게 전문적으로 뭔가 대표팀에 들어가서 체육과도 아니고 제가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이때 유학을 갔었을 때 되게 비대했었어요. 살이 한 62kg까지 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제가 첫 해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가을 학기에 배구를 하고 겨울 학기에 농구를 하고 봄 학기에 축구를 하면서 살이 47kg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게 뺀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비대해서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백인 친구들은 다 늘씬늘씬한 거예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키도 크고 엄청 탄탄해요. 몸매도 막 근육으로 다져져 있어요, 친구들이. 근데 저는 막 살이 물렁물렁해서 이렇게 막 뱃살이 튀어나와서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대표팀 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그냥 피눈물 나게 연습을 했죠. 이제 배구 선발단을 하는데 막 이제 키 큰 언니들은 위에 점프를 해서 막 팡팡 때려 넣어요, 막. 근데 저는 그걸 못 하잖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럼 난 수비를 담당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만의 장점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정말 손목에 피멍이 날 정도로 이렇게 토스 연습을 하고 서브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눈물 나는 노력 끝에 배구 대표팀에 들어갔고요. 농구는 또 힘들어서 1년밖에 못 했는데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 언니들이 되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막 2두 막 3두 이렇게 막 튀어나온 언니들이 막 빵빵 때리는데 제 이빨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딱 1년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야외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공기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서 또 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축구는 제가 다행히도 한 4년을 지속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랑 둘 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스포츠를 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처음이라 했었어요. 자매가 이렇게 꾸준하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한 건. 그래서 여기서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제가 되게 키도 작고 남들에 비해서 되게 뭐 체력적으로도 불리하고 체력 조건도 그랬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않도록 항상 격려해 주세요. 6번째 이야기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전 어려서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쟁보다는 약간 협력, 공동체 의식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마 부모님 덕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내가 속한 이 사회, 조직, 뭐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이곳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2010년도에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노래를 되게 잘 부르세요. 제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안에 항상 음악이 넘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막둥이들 이렇게 지금 음악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저랑 제 여동생도 음악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해요. 피아노도 열심히 쳤었고요 한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음악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악기 다루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 되게 소질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바이올린도 너무 잘 키고 첼로도 너무 잘 키고. 근데 이 각각의 친구들이 연습실에 가서 개인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한데 모아줄 수 있는 약간 오케스트라가 없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선생님이. 근데 너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친구들 선생님이 아시니까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리스트를 받아서 그 친구들한테 메일을 뿌렸어요. 얘들아, 너네가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걸 알고 있고 너네가 악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재미나게 오케스트라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친구 답장이 온 거죠. 너무 재밌겠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성이 된 게 이제 뮤직클럽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 여동생이 지휘자를 맡았죠. 이 친구 한때 또 지휘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첼로 이제 이 친구는 한 7학년짜리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첼로를 하고 뒤에 바이올린도 있고 다른 악기도 플룻도 있었고 처음에 이제 5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저희 소문을 듣고 저희가 공연하는 걸 보면서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게 돼서 2010년도에 한 10명이 됐었고요. 지금 이 전통을 제가 학교를 2012년도에 떠났어요. 제가 떠났는데 이제 친구들이 계속 그 전통을 지켜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생님이 뭐 저희를 가르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가 음악을 알아서 선정을 하고 저희가 편곡을 알아서 엉터리 편곡이죠. 이거는 바이올린 해, 이거는 첼로가 해. 저희끼리 알아서 편곡을 다 했어요. 저희가 이제 공연도 다 지휘도 하고요. 근데 2018년도에 보니까 지금 50명으로 늘어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남긴 향기, 제가 남긴 발자국이죠, 학교에. 그래서 되게 뿌듯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제가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또 제가 음악을 사랑하는 저로서 또 이제 대학교 첫 주에 가면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우리 학교 이런 동아리가 있어요. 와서 다 이렇게 신입생 데려가려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주가 있었는데 음악주에는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아카펠라 그룹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보니까 유대인 아카펠라 그룹도 있었고 터키인 아카펠라 그룹도 있었고 중국인 아카펠라 그룹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인 아카펠라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신입생 동기 친구들 중에 또 특히 노래를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생각을 한 게 얘들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든 거죠. 바로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다. 근데 저희가 1학년이잖아요. 근데 1학년만 모으긴 좀 내공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또 수소문을 했죠. 학교에 우리 학교의 한인 분들 중에 4학년 중에 좀 내공이 많으시고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없을까 또 수소문을 막 했어요. 결국 선배 한 분을 찾았어요. 그 선배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선배님 제가 이번에 1학년 입학하게 된 김윤정이라고 하는데 선배님께서 3, 4학년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1, 2학년을 모아서 저희 한번 한인 아카페라를 만들어 보시죠. 그 선배님 너무 좋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성된 게 저희 한인 아카펠라 그룹이에요.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그 돈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막 결성된 그룹이니까 저희가 빵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콘서트장에 저희가 마련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15년도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2018년도에도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후배들이. 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제가 2015년 말에서 이제 2016년도에 트위터에 있었는데 트위터에 또 가자마자 찾은 게 또 아카펠라 그룹이었어요. 여기 또 사내 동아리가 없습니까? 있대요. 뭐가 있습니까? 아카펠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또 이때 운이 좋았던 게 2016년도 봄에 뉴욕 카네기홀, 약간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그 카네기홀에서 저희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아카펠라 그룹이 합동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뉴욕까지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죠. 그 4,000명 관중이 있었는데 매진됐었어요 그때. 그리고 저는 이제 트위터를 대표해서 솔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열심히 파다 보니까 이런 되게 좋은 기회도 올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이가 가진 재능이 되게 많을 거예요.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가진 재능으로 아이가 속한 공동체, 뭐 유치원이든 학교든 뭐 직장 생활이든 동아리든 우리 친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세요. 또 이런 게 쌓이면 그 아이의 포트폴리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인터뷰 볼 때는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약간 직장 생활에서 그 직장 생활 환경을 어떻게 바꿨나를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또 한국에서 한동안 스타트업을 다녔었는데 저는 약간 전략팀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회사 조직 문화를 잘 살펴봤어요. 근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되게 회전율이 빠른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가 빠르고 뭔가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모르고 누가 나가도 모르고 부서 간에 서로 무엇을 하는지도 잘 같이 앉아 있기만 하지 옆에 소통을 안 하니까 그 뭐 직장 문화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는 개인이 어떻게 한번 기여해 볼 수 있을까, 발전시켜 볼 수 있을까. 물론 제가 하는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만이 제가 혼자 고민한 다음에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에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 방법책이 많을 텐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에 한 번 회사 전체 사내 미팅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구조도 다 짜드렸어요.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누구인지 소개하는 자리, 그리고 퇴사자가 있을 때는 그들을 앞에 세워서 박수 치는 자리. 그냥 각 부서별로 나와서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칭찬할 거리가 있었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 같이 치킨을 시키고 맥주를 마시면서 약간 즐기는 자리. 그런 자리를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직 문화가 되게 약간 발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소통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하니까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했었구나.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따로따로 놀던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니까 되게 뭔가 시너지 나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높은 회전율이 조금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이 회사에 입사했다는 거 알아주고 사람들이 원래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대표님이 그 날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유니스 데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회사 미팅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유니스데이 합니다. 4시까지 모여주세요. 치킨이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메일을 다 뿌리세요. 제 이름으로. 부끄러운데 전 너무. 그래서 이제 직장 분들이 말씀하셨죠. 그때 유니스 당신은 지금 회사를 떠났지만 당신의 이름은 여기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다고. 되게 뿌듯했죠 그때도.